읽힐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까지는 날씨가 좀 푸근하다고 하죠.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상당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인데 오늘이 아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유난히 잔인하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통령 공범 기재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이 추측의 근거에서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아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정이 착잡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 측이 검찰이라는 행정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기구 그것도 최고의 수사 권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야당들이 임명한 특검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는 주장, 이것은 듣는 이들을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결국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종의 자기 부정적 논리를 펴는 청와대의 이런 언급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인가? 생업과 일상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온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만들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의혹 해명에 나선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분명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런 청와대의 입장을 믿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이 최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동안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에서 한 언급들이 몇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설령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 말을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을 이른바 흔들림 없이 운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출품 안 했을 때 보장은 내가 해줄 거라고, 올림픽 이후를 내가 보장해 주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한 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전 문체부 제2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에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말라면서 통화 중에 한 얘기입니다. 김종전 차관의 한 말이 김종전 전 차관은 이런 말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약물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박태환 선수의 재기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기록면에서 보면 김종전 차관의 말을 듣고 박태환 선수가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전 차관, 이 본인의 주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 피의자가 됐는데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게 이제 그 뇌물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됐으면 예. 기업들도 같은 피의자 내지는 공소사실에 표시가 됐을 텐데, 어제까지 그 3명을 기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 씨, 예.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공소장에는 33페이지에 걸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9번 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 거기에 기업에 대해서는 일절 피의 사실이 있진 않았습니다. 예. 돈을 내거나 강압에 못 이겨서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는데 채시 등의 금품이나 특혜를 줬지만 그건 다 이제 강압에 못 이겨서 줬다라고 본 거고요. 어제 안전수석과 최씨의 공소장에 나온 기업들 롯데,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정도인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모두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 이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 대가성 확인하고 입증했었으면 뇌물공여죄로 기업들을 처벌했을 텐데 예. 아직까지는 실제 대가로 받은 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단순히 강압이나 회유에 못 이겨서 최소한 보험 차원 정도에서 예. 돈을 줬다, 특혜를 줬다라고 본 거고요. 앞으로 대가성이 입증될 수도 있겠죠. 예. 특검 수사 남아 있고요. 두 사람 외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거론됐었는데 현재 삼성, 가장 큰 게 삼성, SK, 부영 등도 빠져 있죠. 앞으로 차은택 씨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 씨과인 장시호 씨, 김종전 문체부 차관 앞으로 줄줄이 기소될 사람들이 있고요. 특검에 그다음에 국정조사까지 대기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돈 줬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죠. 중요한데 저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이른바 문건 유출 있지 않습니까? 180건이 이루어지고 지금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정도까지 이어졌다는, 그리고 그중에서 40여 건은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은행별로 다른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매달 공개된다 그러네요. 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홈페이지에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도가 공시가 됐었는데 주변에 식당 같은 가게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 대출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은행별 금리 그동안 비교하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뭐뭐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내가 비싸게 받는 거야, 싸게 받는 거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들도 대출 금리, 은행별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거래 은행을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얘기 들으면은 또 우리 청년들 더욱더 좀 화가 날 텐데, 우리나라는 이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죠. 일본에서는 다졸 예정자 10명 중 7명이 이미 취직을 확정했다. 그죠? 야, 일본이 일본 정부는 매년 10월 달에 대졸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예정률을 조사를 하는데 예. 이번에
내년 3월에 졸업할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71.2%였습니다. 예.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미 취업을 확정지었다라는 거고요. 이 비율이 70% 넘어선 거는 1997년 이후 19년, 거의 20년 만의 일이고요.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문송합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학생들한테. 예. 맞습니다. 신조어가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문과생, 이과생 할 것 없이 전부 다 70%가 넘었습니다. 오히려 문과생 취업 비율이 이과생보다 더 높았습니다. 71.4%여가지고 일본에서는 문송합니다란 말이 아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씁쓸한 현실이죠. 근데 이렇게 참 일본 채용 시장이 좋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본 경기가 뭐 엔저에 힘입어서 아베노믹스에 힘입어서 좋아지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좋습니다. 도쿄올림픽 2020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여기저기서 막 건설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 부동산업, 호텔, 여행 이런 데서 상당히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지난 9월 실업률이 3%로 1995년 이후 최저치라는 것도 아직 서비스업 덕분인데 한국도 이래야 되는데 아직 참 한국은 아직 많이 먼 상태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헌혈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한테도 헌혈 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헌혈하면 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헌혈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공무원 복무 규정에도 예. 헌혈에 참여하면 휴가를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나절 휴가 정도 내진 전일 휴가 다 승인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헌혈 휴가 갈 테니까 휴가 내겠습니다라고 휴가원을 내면 과연 몇 명이나 받아줄까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 많이 받아주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빈혈로 쓰러지는 상황이. 예, 그 이유로 헌혈을 많이 안 하시는데 예. 저도 참 안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예. 계속 헌혈 실적이 줄어들고 있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올해 9월까지 9% 줄고 헌혈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계속 줄고 있죠. 저출산이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 공공기업 직원들 지금 독려하는 건데요. 일반 기업들까지도 만약에 이게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헌혈할 테니까 휴가 달라. 과연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지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헌혈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몸 안 좋으면 헌혈하고 싶어도 헌혈 못하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태환 선수입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김종 전 차관과의 그 전화 때문에 지금 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다는 이거요. 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거든요. 이 박태환 선수가 이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를 모두 석권하면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개영 400m에서도 이 동메달을 추가했고요.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기록이 더 중요한데 200m 1분 45초 16은 리우올림픽 은메달보다 앞서는 기록이고요. 예. 이 100m 48초 57은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불과 0.15초 늦은 기록입니다. 네. 이 박태환 선수 200m 최고 기록이 1분 44초 80인데 이번 대회에서 1분 45초 16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에 0.36초 차까지 근접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 이 재기에 성공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좀 더 물론 자세히 알아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박태환 선수가 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종 전 차관의 얘기 때문에. 어쨌든 재기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에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가 리우올림픽 개막 이전에 소위 말하는 그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었죠. 이 논란이 계속 이제 됐을 때에 직접 이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만나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그 1시간 한 30분 정도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이 박태환 선수 측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아, 그걸 오늘 공개하는군요. 예, 그 녹취록을 빠르면 오늘 예.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는데 말이에요.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비로 참가했다고 그러네요. 예?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박태환 선수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이 출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자비로 출전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영연맹이 현재 관리단체입니다. 예.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고요. 네, 수영연맹 관계자가 해명을 했는데 현재 지원금이 중단이 됐다. 그리고 여자 선수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지면서 경영대표팀 합숙훈련도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진급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애초에 이 대표 선수 파견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 수영이 사실 이진급 선수들이 나오는 국제대회는 참가를 안 하고, 일진 선수들만 나오는 대회를 골라서 참가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 박태환 선수 제외하고는 이 국제대회 경험 쌓기 위해서라도 이 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진급 선수들이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수 파견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이 수영연맹의 얘기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이 수영연맹이 지금 관리단체이거든요. 이 수영연맹 비리는 전부 다 연맹 임원들이 저질렀는데, 언제나 피해보는 거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냥. 참, 이게, 참, 세상에. 그리고 토트넘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예. 웨스트햄전에서 팀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네요. 예? 예. 손흥민 선수가 어제 웨스트햄전에서 1대2로 뒤지던 후반 27분에 교체 투입이 됐거든요. 예. 후반 44분은 왼쪽에서 올린 이 크로스로 동점골을 어시스트했고요. 이 추가 시간에 이 날카로운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으려면서 결승골을 이끌어냈습니다. 토트넘이 역전승을 거뒀고요. BBC가 경기 끝나고 손흥민이 경기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웨스트햄의 감독도 손흥민이 잘했다 이렇게 적장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전북 현대가 아랍에미리트 알라인의 역전승을 거뒀네요. 예? 이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 알라인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18분에 선제골을 내줬거든요. 예. 브라질 출신 공격수 레오나르도 선수가 2골을 뽑아내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최강희 감독이 0대1로 뒤지던 후반 20분에 이동국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이 이동국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알라인의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북이 선제골을 먹었는데도 스트라이커 한 명을 더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얘기가 아마도 이 달리치 감독도 이 전북의 이 닥치고 공격, 이른바 이 닥공을 실감한 경기였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결승 2차전은 26일 아랍에미리트 원정 경기로 열리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public 광장에는 22,000 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파리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필승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이종근입니다. 예. 네, 새아침 서영우입니다. 참 그런 얘기 나오실 수 있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요새 보면 기가 막혀서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자, 어제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 3명과의 공모 관계에 있다. 뭐 일부 언론은 사실상 주범으로 적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표를 할 때만 해도 공모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례적으로 그 공소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그 내용을 봤더니 거의 이 주범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최순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고 또 국정수행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적인 회사 이를테면 무슨 광고 대행사인데 이 광고 대행사에 대기업이 광고 몰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그게 국정수행과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적인 그런 이 민원과 또는 압력을 스스로 가했다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진짜 언론 표현대로 주범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좀 진짜 검찰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밝혀낼 줄은 몰랐던 거죠. 언론 보도 이외에 상당한 사실을 사실 검찰이 밝혀낸 겁니다. 예. 네, 검찰이 오랜만에 밥값했죠. 그래서 국민의 편으로 돌아온 검찰의 기환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 변호사의 환상의 복식조가 원래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그것을 뒤집음에 따라서 검찰의 원칙적 수사를 강제한 화를 불러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이 현재는 직권남용, 강요 이렇게 강요죄, 공무상 강요에 대한 부분만까지 갔는데 앞으로 남은 조사를 통해서 뇌물로까지 혐의까지 기소가 한다면 검찰은 그 밥값을 다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검찰이 못한다면 특검에서 뇌물 기소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 180여 건에 달하는 기밀 유출. 근데 그 중에서 물론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건 40여 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더군다나 주목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보좌진이 완성될 때까지만 연설문 홍보문에 대해서 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이 청와대 문건 40여 건에 관한 국가 기밀이 지금 유출됐다는 거. 전 이 부분인 거거든요. 네. 사실. 자, 지금 이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받았다는 거하고 권력형 비리, 돈과 관련해서 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그것을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라는 부분과 하나는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 국가 기밀을 누출해서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함께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두 부분은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나눠지는 게 아니냐면 최순실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최순실은 걸핏하면 난 권력자야라고 지금 갑질을 했죠. 어떤 순간에서도 난 권력자야. 그리고 지금 자신의 권력을 다 여러 부분에 써서 전 부분에 걸쳐서 어쨌든 착복을 했습니다. 이 돈을 뜯어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국가의 기밀을 내가 본다라는 데서 바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에서 가장 큰 권력은 뭐죠? 정보입니다.
내가 정보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을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런 갑질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 이 나라의 모든 거를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장차관 인사부터 국정원 차장 인사까지도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바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예. 네. 예전에 국가기밀 누설하면 적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적성국가라든가 경쟁국가에 가게 되면 간첩죄, 스파이죄로까지 엄벌을 처했는데 과연 최순실에게 유출된 국가기밀 문제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단순하게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든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최순실은 또 그 받은 문서를 어디로 독일로 갖고 와서 상대국이라든가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에게 그 기밀이 누설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특검에서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독일에서 최순실 같은 여자가 이거 갖고 가서 이게 기밀이라면 믿었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상대가 믿질 않아서. 근데 청와대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수사팀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이다. 대통령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그리고 정영국 대변인 인격 살인이라는 단어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하면 검찰 조사 믿지 마 이거거든요. 아니 행정부가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했다. 아니 특검은 분명히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지금 특검을 맡아서 할 텐데 그게 왜 중립적이고 자신이 임명한 그런 그 체계에 있는 그 조직은 중립적이지 않다.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지금 아까 서 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것이 검찰에 화를 돋웠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인과관계가 바뀌었다고 봐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혐의를 두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인지를 했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면 조사하든 뭐든 검찰의 어떤 조사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유영하 변호사 같은 사람을 선임을 해서 서면 조사하고 선임계하고 선임계 내에서 못 받겠다 하고 하면서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 조사 엎어버렸잖아요. 못 받겠다. 이건 지금 검찰 조사를 미리 안 거예요. 거의 이런 상황까지 올 거를 미리 알고 그러니까 대면 조사 받아봤자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대면 조사를 아니 그 대목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죠? 최순실의 민원 해결. 그러니까 정유라의 학부모가 그 KD 코퍼레이션인데 뭐 현대자동차의 납품 하라까지도 그렇게 물어볼 텐데 세세 항목을 거기서는 대답할 게 없잖아요. 국정수행이라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검찰 소환을 회피하는 방법이 유영하 변호사 선임하고 오늘의 지경에 딱 이르러서 나 안 받아버려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더군다나 검찰 조사 결과 나오는 걸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 어떤 걸 다 떠나가지고 좀 굉장히 국민들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모이란 얘기겠죠. 제가 볼 땐 하여튼 수사를 거부한 전투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기소라고 하는 전쟁에서는 완전히 패한 게 이번 청와대와 대통령의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압권인 것은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검찰을 중립적이지 못해서 못 믿으니까 야당이 사실상 추천한 특검이 중립적이어서 거기서 조사를 받겠다 한 얘기는 사실상 특검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검이 실시되면 그럴 겁니다, 아마. 이거 야당이 추천해서 편파적이어서 나 특검 조사도 못 받을래. 심지어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내비치기 위한 밑자락 깔기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되고요. 결국은 이제 탄핵 유발자로서 탄핵을 차라리 시켜달라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걸 보면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과정 200명 이상의 동의 그리고 그것이 소추가 발의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재판관의 결정 이런 구비구비마다 난관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차라리 탄핵을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좀 여쭤볼게 제가 오늘 2부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입니다. 김성태 의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 대통령이 분명히 했는데 지금 청와대의 태도를 봤을 때에는 국회에서 설령 합의를 봐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닥쳐봐야 알겠죠. 탄핵과 연관된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는 사실 야당이 실기를 했죠. 2번이나 실기를 했고 그것을 도리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한 번은 연정 카드를 던졌고 한 번은 개헌 카드를 던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당에서 안 받았잖아요. 이거 내가 뒤늦게 연정해봤자 이득이 없다. 근데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총리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 야당이 이거 술수에 말리는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던 그때 사실은 지금 안 받았거든요. 근데 야당의 낭만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야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지.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해 주겠지. 어저께 문재인 대표 표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만 지나가고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의원의 이제 그런 그 김성태 의원의 그 표현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박 대통령으로 봤을 땐 이제는 이판사판이거든요. 검찰 조사도 안 받겠다 하고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에 한 번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비에 이렇게 젖었는데 비가 와도 이제는 비에 젖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딱 젖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지금 사과도 하고 했다가 지금에 딱 다쳤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도리어 그런 확신이 더 들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 딱 보고 이 사람도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되돌릴 수도 있고 또는 국정조사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총리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중립적인 총리 다시 추천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본인은 비에 젖어가지고 이제 다시 비가 와도 안 젖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걸로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야당이 그 당시에 국회 추천 총리를 받지 않은 것이 낭만적인 생각이라든가 오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길은 대통령이 즉시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 추천 총리를 야당은 받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총리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국정 운영의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나설 경우에 그 정략적 목적으로 자기에게 대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야당은 공백 중인 국정의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자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여야든 구분 없이 국민에게 신망받는 사람을 좀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일단은 세워놓자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이번 주말 촛불 집회가 단순한 촛불 집회로 끝나지 않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정치 파업으로 연결된다고 하고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내걸고 하는 파업을.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동맹휴업을 얘기하는 등 전국적인 국민 불복종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또다시 심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명예롭게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는 진행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탄핵으로 들어가면 대통령은 권한 정지가 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모든 국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탄핵은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핵의 요건이 국회에서 소추가 돼야 되는데 300명 중에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171명입니다. 야당을 탁탁 털어서 그러면 29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야당의 171명 중에서도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할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그렇다면 29명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비상시국회의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비주류죠. 비박계에서 모여서 탄핵을 우리가 이제 추진한다. 탄핵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 길을 열자라고 동의를 한 의원 수가 32명입니다. 그러니까 29명보다는 3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그거보다는 더 많아야 안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3분의 2가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걸림돌은 권성동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지금 권성동 위원장인데 실제로 탄핵에 들어가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탄핵의 이유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비박계이긴 한데도 최근에 어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도 밝혔듯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 고비가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9명 중에 재판관 중에 6명이 가결,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가결, 인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직권남용하고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가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해서 뇌물 혐의가 만약에 추가된다면 그 뇌물 수수는 대가성과 금품 수수 여부인데 금품은 지금 삼성의 그 전체 K스포츠 미래재단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과 독대에서 전후 과정에서 기업들이 낸 돈이 삼성이 35억, 롯데가 70억,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부영이 7, 80억, SK가 80억. 이것은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지만 다들 모두 다 하나같이 자기들의 대가성에 대한 청탁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신동빈 그 롯데 회장의 하지만 그거는 사면. 검찰 수사 결과 아직 나온 네,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그 체제 의혹 수준이고 거기에서 이것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거죠. 예,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특검이 이 부분을 규명해낸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제3자에 의한 뇌물 문제까지 그 기소가 된다라면 탄핵을 인용하지 못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헌재가 이런 명확한 유죄가 있음에도 만약에 탄핵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탄핵하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는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0초씩. 지금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인데 남경필, 김용태 의원 탈당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남경필 도지사에 대해서 어저께 굉장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당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탈당하는 것과 40명이 탈당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근데 나머지 의원들이 사실 아직 탈당할 생각도 없고 탈당해서 어떤 이 앞으로 계획도 없어서 말렸지만 화요일 날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주 질이 멸렬한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비상시국회의도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정몽주 같은 충신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정몽주입니까? 정몽주. 고려 말의 충신처럼 대통령을 지켜야 될 만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제3지대로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한 개헌 문제까지 결부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는 비박을 넘어서 범박계 일부 친박계까지 참여하는 그런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국이 매번 이래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